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역시 조선일보의 최보식이구나. 오늘 아침에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통계학회 회장을 지내셨고 현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을 지내셨고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로 있는 박성현 교수가 최보식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전투표 결과 통계적으로 이해 안 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의혹을 풀어줄 책임이 있다. 오늘 조선일보 24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렇게 박 교수님은 말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전투표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았어. 전국 지역구 253곳의 선거 데이터를 자세히 봤다. 통계적 관점에서는 확실히 일어나기 어려운 투표 결과였다. 어떤 형태로든 인위적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다. 제가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과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의 주장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드디어 한국의 주류 언론인 조선일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오늘 또 중앙일보도 예외적으로 크게 같은 시각은 아니지만 또 이번에 기사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박성현 명예교수의 주장을 인용해서 몇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교수님 주장입니다. 조작 증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도 통계학자의 눈으로는 몹시 의아하게 비친다. 아주 우연히 그렇게 일어났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이런 우연히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 굳이 말하면 신이 미리 그렇게 해주려고 작정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신이 그렇게 해주려고 작정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통계적으로 거의 99.99999%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이 4월 15일 총선에서 사전투표에서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이 미리 그렇게 해주려고 작정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입니다. 현실을 반영해온 결과가 통계다. 가령 서울은 강남, 강북 등 지역 특성이 있고 후보 경쟁력이 달라 지지도가 다양하게 나오는 것이 정상이다. 이번에는 서울 선거구 49곳에서 모두 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도 평균 12% 높았다. 선거구별 표준 편차도 2.4%로 거의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 신기하게도 서울 전 지역에서 모두 다 민주당은 당일 득표율보다도 12.5% 정도 오른 겁니다. 모두 다 미래통합당은 낮은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통계학자 출신이니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지. 신이 만들어주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의혹에 눈을 감는 자들은 그야말로 눈먼 장님들이죠. 특히 지식인들 가운데. 그리고 그런 의혹을 제기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 눈먼 장님들이죠. 의혹이 있으면 의혹을 제기해야 되죠. 세 번째입니다. 더 세부적으로 서울의 424개 동단위에서도 한 곳 예외 없이 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높았다. 동별로 특색이 있는데도 일률적인 결과가 도출됐다. 통계적으로 도저히 발생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것을 왜 못 보냐 이야기. 이런 진실을 왜 못 보냐 이야기. 조작된 결과고 인위적인 결과고 만들어낸 결과고 제조한 결과란 겁니다. 원로 교수가 무슨 이익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의 명예교수 주장입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당일 투표에서 민주당이 45.6%, 통합당이 46%였다. 당일 투표 결과는 민주당 123명, 통합당 124명, 무소속 5명, 정의당 1명이 이겼다. 그런 민심이 사전투표함을 열자마자 민주당 163석, 통합당은 84석을 바뀌었다. 사전투표에서 현 정권을 지지하는 민심이 먹구름처럼 뒤집혔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4, 5일 뒤에 당일 투표에서는 갑자기 왜 이런 민심이 바뀌었는가 설명이 안 되는 것이다. 2800만 정도의 모집단이 있고 거기서 1100만 정도의 사전 표본 집단이 있고 당일 선거 표본 집단이 있다. 모든 한 500만, 1000만 정도 되면 모집단이나 사전집단인 간에 다 동일한 특성을, 통계학의 기본 가운데 기본이지 않습니까?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점점 평균치에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은 수학 선생님을 한 모셔가 인터뷰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시 또 박성현 명예교수 5번째 주장입니다.
50대 이상 그룹에서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이들만 사전투표를 했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내 주변에는 문재인 정권 심판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미리 투표하는 이가 더 많았다. 무엇보다도 사전투표 뒤에 4, 5일 만에 표심이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설명이 안 된다. 표심이 바뀐 게 아니고 개입이 됐다는 겁니다. 개입이. 어떻게 됐냐? 그건 이제 앞으로 밝혀지겠죠. 지금 가설이 많이 나오지만 그건 검찰 수사에 관한 영역이지 우리의 영역은 아니다는 거죠. 다만 우리는 이런 가설을 주장할 수 있죠. 6번째 박성현 명예교수 주장입니다. 전체 유권자를 하나의 모집단으로 볼 때 사전투표 그룹과 당일투표 그룹은 무작위로 나누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당일투표율보다 평균 10.7%포인트 높았다. 반면 통합당은 당일투표보다 11.1%포인트 낮았다. 거듭 말하지만 4, 5일 간격으로 투표 성향 차이가 10%포인트 이상 크게 날 수 있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모집단과 거대한 표본 집단들이 어떻게 그렇게 며칠 만에 바뀔 수 있냐. 개입이 됐다는 겁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으로서 신뢰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통합당도 선거 불복 위험이 따르지만 국민적 의혹을 풀어준다는 차원의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통합당은 나서야 됩니다. 미래통합당이네 거듭 이야기하면 당신들 나서야 된다 이야기죠. 당신들 나서야 된다. 무식한 소리 하지 말고 개표를 잘했는데 어떻게 조작하냐. 그런 무식한 아날로그적 사고하지 말고 미래통합당이 나서야 된다는 것. 70대 노인 같은 이야기 하지 말고 아날로그 세대하고 디지털 시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물리적 세계하고 사이버 세계가 다르잖아요. 그럼 검찰이 해줄 거고 어떻든 미래통합당에 낙선자든 당선자든 모든 사람들이 다 뭘 해야 되는 거 아니까 증거보전 신청해야 되고 투표함을 다시 재검표를 요청해야 되고 그래서 부정이 나오면은 그거는 이번 정권이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조직적으로 1960년에 3.15 부정선거를 했던 것이 60년 만에 2022년에 4.15 부정선거로 판명이 되면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건 정권이 끝나는 거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